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얼굴이 낯설어집니다. 주름이 늘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나? 그 질문이 갑자기 목을 조르죠. 퇴근길 지하철에서 손에 쥔 스마트폰은 남의 삶만 보여줍니다. 여행 사진, 웃는 가족, 성공한 동창. 그리고 당신은 조용히 비교합니다. 나는 뭐가 남았지? 집에 와서 불을 켜도 마음은 어둡습니다. 아이도 배우자도 친구도 어느 순간 내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늙는다는 건 몸이 느려지는 일이 아니라 인생의 채점표가 갑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잘 사는 노년은 의외로 소란이 없습니다. 크게 웃지도 크게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편안합니다. 오늘은 그 편안함의 비밀, 늙어서 진짜 잘 사는 사람의 10가지 비결을 말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노년에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첫째, 이제야 보상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젊을 때 참았으니 이제는 세상이 내게 빚을 갚아야 한다고 믿지요. 하지만 보상 심리는 현실을 축하로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매일을 미지급 청구서로 만듭니다. 받지 못한 것만 셉니다. 그 순간 삶은 풍요가 아니라 결핍의 장부가 되지요. 둘째, 사람이 떠나면 내가 실패한 것이라는 집착입니다. 관제는 원래 흐르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붙잡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변했나? 이 집착은 상처를 사랑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두려움이죠. 혼자가 될까봐, 소외될까봐. 그리고 그 두려움은 관계를 더 숨막히게 만들어 결국 떠나게 합니다. 셋째, 정의감으로 늙겠다는 함정입니다. 정의감 자체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정의감이 원망과 결합하면 독이 됩니다. 왜 나만 손해보았나? 왜 세상은 공정하지 않나? 이 질문이 반복되면 마음은 늘 전투 상태가 되지요. 싸우느라 늙습니다. 평화를 놓치고요.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이 심리를 꿰뚫습니다.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집착을 내려놓고 정의를 원망이 아니라 품위로 바꿉니다. 노년의 행복은 행운이 아니라 마음의 기술입니다. 여기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떠올려 봅니다. 그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말했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판단뿐이다. 노년이 괴로운 이유는 사건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자녀가 무심한 게 아니라 버림받았다는 해석이 괴롭게 합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이제 끝났다는 해석이 삶을 무너뜨리지요. 아우렐리우스의 철학은 단순합니다. 세상이 나를 흔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흔든다. 그러니 마음을 훈련하라. 그리고 아르터와 쇼펜하우어는 더 차갑게 말합니다. 인간은 욕망 때문에 불행하다고요. 욕망은 채워도 배고프고 채우지 못하면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는 삶이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고 봤죠. 노년의 비극은 이제 욕망을 이룰 시간이 없다는 절망에서 오고, 노년의 권태는 욕망을 이루었는데도 허무하다는 공허에서 옵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욕망의 방향을 바꾸는 것. 더 가지는 욕망에서 더 비워내는 욕망으로. 증명의 욕망에서 존재의 욕망으로. 마지막으로 프리드리히 니체를 빌리면 니체는 삶을 운명애로 껴안으라고 합니다. 좋은 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처와 실패까지 포함해 이 삶 전체를 다시 살아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태도. 늙어서 진짜 잘 사는 노년은 과거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재료로 씁니다. 그들은 인생을 변명하지 않고 해석을 바꿉니다. 그 순간 늙음은 추락이 아니라 완성으로 향합니다. 이제 10가지 비결을 실천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깨어있는 거리두기. 무감각이 아니라 독을 끊는 기술이지요. 비교를 끊습니다. 남의 속도에 내 삶을 재지 않습니다. 하루 한 번 나는 어제의 나보다 나아졌나? 만 묻습니다. 사람을 평가 대신 관찰합니다. 섭섭함이 올라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반응하는 사람이구나. 판결이 아니라 기록으로 바꾸는 겁니다. 작은 의식을 만듭니다. 아침 물 한 잔, 산책 20분, 책 10쪽. 노년의 품위는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루틴에서 나옵니다. 관계의 단가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해줬으니 너도 해줘는 거래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죠. 주는 기쁨은 남기고 청구서는 태우십시오. 몸을 존중합니다. 운동은 젊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일을 덜 아프게 살기 위해 하는 겁니다. 몸을 돌보는 사람은 마음도 돌봅니다. 돈을 안정의 도구로 씁니다. 돈으로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돈은 자존심이 아니라 안전망이어야 합니다. 말을 정제합니다. 늙을수록 말이 인생이 됩니다. 불평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얼굴이 되지요. 하루에 한 번은 감사 문장을 소리내어 말합십시오. 마음은 말에 길들여집니다. 미움의 불씨를 즉시 끕니다.
원망이 올라오는 순간 호흡을 길게 내쉬고 이 감정은 내 몸을 상하게 한다라고 인정합니다. 상대에게 벌을 주려다 내 건강을 벌주지 마십시오. 배움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태도가 젊습니다. 책이든 악기든 글쓰기든 배움은 삶의 내일을 만들어줍니다. 하루의 끝에 정리를 합니다. 잠들기 전 3분. 오늘 내가 잘한 것 한 가지, 내려놓을 것 한 가지, 내일 할 것 한 가지. 이 정리가 쌓이면 인생도 정리됩니다. 이 10가지는 전부 무관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유입니다. 세상에 무관심한 게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 것에만 무관심해지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리두기죠. 늙는다는 건 잃는 일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쓸데없는 것을 잃는 연습입니다. 남의 시선, 불필요한 체면, 끝없는 비교, 그리고 언젠가 나를 알아줄 거야 라는 오래된 기대. 진짜 잘 사는 노년은 조용합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죠.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압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을 데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오늘부터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바꾸지 마십시오. 작게, 단호하게, 매일. 하루를 정리하고 말을 정제하고 비교를 줄이고 원망을 끊고 몸을 존중하고 배움을 이어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당신은 노년의 어느 날 나는 결국 무엇을 내려놓았을 때 가장 편안해졌는가? 그 대답을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